아빠, 이리 와봐.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예. 잘 갔다 왔습니까? 네. 아빠, 재밌었어요? 엄마, 나 이거 지금 볼래. 재밌었냐고요? 힘들었어. 남편은 전날 야근을 했다. 제가 진짜 있을 때만 해요. 근데 시간 거의 없죠. 어, 남편을 위해 고기라도 볶아본다. 아빠 힘 주지 마. 준비만? 이리야. 그 사이 남편은 피곤할 텐데도 아이와 열심히 놀아준다. 아빠, 네? 오늘 아빠 회장 가? 회사? 조금 이따 가야지. 알았어. 밥 먹고. 결혼 8년. 늘 한결같은 남편 용수 씨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그녀 나이 19살 때. 고향을 떠나 다른 삶을 살고 싶었기에 22살이나 많은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스스로 결정했다. 남편은 그런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걸 늘 지지해줬다. 저도 이제 회사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회사를 그만두면 나의 또 생활이 그렇게 막 윤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 좀이라도 많이 해놓으면 그런 게 나중에 조금씩 저축해 놓은 게 큰 보탬이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 못지않게 늘 그녀를 지원해주는 분, 바로 시어머니시다. 엄마 이거 이 밤도 내일 학교에 갈 며느리를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달려오셨다. 숙제로요? 맛있지 않나? 응? 맛있어? 그냥 보내야지. 맛있어요. 저먼 나라에서 와갖고 사는데 딸하고 똑같아. 어머니 기억 안 나요? 뭐? 제가 한국에 와서 7개월 돼갖고 베트남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때 비행기 때문에 남편이 공항에 6시 되면 공항에 도착하는데 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었잖아요. 엄마 우리 와이프 안 왔어요. 아이고 저 베트남 간다고 나 이거 갖고 안 오면 어떻게 와 꼭 와 있고.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다고. 와 진짜 잘했다. 사랑해. 오씨. 응? 잘 자. 엄마 말씀 잘 듣고. 응.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좋아요. 네. 잘 자세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니는 남편 용수 씨는 격주로 야간 근무를 하는데 이번 주가 야근주다. 늦은 시간 가족을 두고 나가는 용수 씨. 몸도 마음도 편치 않다. 맨날 이렇게 저녁에 두고 나가니까요.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 뭐 주의하는 게 그렇게 또 좋은 게 아니어서 제 몸이 또 많이 좀 버텨줄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근해 내일 아침까지 꼬박 13시간 반을 밤새 일해야 한다. 자는 시간이 때 5시간밖에 안 되니까 일어날 때 피곤하면서도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 좀 안쓰러워요. 결혼 초기 남편이 야근을 가면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다. 시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다. 옛날에 그거 뭐 내게 아무 해당도 안 놓은 게 그냥 볼러 갔는데 지금은 꼭 봐. 우리 집에도 그 오는 며느리가 있으므로 거의 볼러 안 보고 꼭 본다. 예전에는 그런 거를 네, 그런 거 관심 봤는데 없었어요. 아니 그런 걸 안 보, 그런 거 안 보고 딴 거 보는데 지금은 그걸 꼭 본다.
우리 중이다 크다. 아들보다 20살 넘게 어린 외국인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지지해주는 친정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다. 지금은 지금 하고자 한 걸 해야지 못 말리잖아요. 지금 어른들 말 안 듣잖아. 지금 하고자 한 대로 해야지. 한국에 시집와 베트남에선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벨리댄스다. 오른쪽 4번 갔다가 왼쪽으로 4번 갔다가 2번 반복하고 하나, 둘, 셋, 넷, 왼쪽. 5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해 지난해엔 강사 자격증까지 땄다. 요즘은 바빠서 강사 일은 하지 않지만 가끔은 부탁을 받아 수업을 대신하곤 한다. 몸매가 다른 분들보다 좀 좋으시니까 골반이랑 또 잘 나오시니까 더 잘 그 동작이 잘 보이니까 더 잘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벨리 댄스를 통해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던 스스로의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스럽고 그리고 왠지 멋진 여자 것 같이 보이고 여왕? 나이로 치자면 아직 28. 웬디 후엔 씨는 여전히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더 많다.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외출 준비에 나선 웬디 후엔 씨. 학교에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일찍 깨어난 용우가 좀처럼 엄마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 엄마 학교 가는 중이었는데 이럴 땐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도리가 없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우한테 잘 잘 보여주는 잘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라 참아야죠. 사랑해. 그놈이. 6시 반에 엄마 올게. 알았어. 시계 잘 지켜봐. 할머니 말 잘 듣고. 미안하기로 치자면 용우나 시어머니에게나 마찬가지다. 군산에 위치한 한 대학. 웬디 후엔 씨는 이 대학 한국어학과에 마련된 결혼 이민자 특별반에 재학 중이다. 대학생의 꿈을 한국에와 뒤늦게 이룬 것이다. 그때 그 당시는 많이 어려웠어요. 엄마도 병 있고 아빠도 직장은 없었기 때문에 동생들도 많았고 내가 큰딸의 입장에 내가 큰딸 입장이라서 동생들도 챙겨줘야 되고 부모님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부 쪽하고 중부 쪽은 같은 만학도인 동기들은 총 15명.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으로 공부에 있어서도 다들 열심이다. 아웃자리가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그 색상에 따라서 이제 뭐 좀 이렇게 행사할 때는 화려한 거 있고요. 이제 하얀색은 왜 이렇게 교복이라고 결혼 안 했던 여자들이 흰색을 많이 입는데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순결이라는 거. 처음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긴 한데 두려운 마음보다 내가 큰 마음 먹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시작하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한국에서 삶을.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사회에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제 보다 전문적인
그 자리를 갖고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대학을 선택을 했거든요. 강의 중간에 점심시간. 교수님까지 함께 모여 직접 싸온 도시락을 먹곤 한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부들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에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가지씩만 가지고 오면 여러 음식을 다 나누어 먹을 수가 있잖아요. 함께 배우며 정도 쌓아가는 그녀들이다. 웬디 후엔 씨가 학교에 있는 그 시간. 용우를 돌보는 건 시어머니의 몫이다. 토요일만 와서 이렇게 농해놔요. 지금 이렇게 잘 놀아요. 그래도 애 보는 게 힘들잖아요, 원래. 야, 잘 논 게 안 돼. 힘들지 않다고 하지만 온통 젊은 엄마들 틈에서 어린 손자를 보는 건 확실히 힘에 부치는 일이다. 게다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이내 말썽이다. 바보. 또 바보. 그저 손자와 며느리가 예뻐 이 모든 수고를 감내하는 시어머니다. 온종일 수업을 듣다 보면 어두워져서야 집에 오게 되는 웬디 후엔 씨. 우리 용우가 어떤 때는 할머니랑 같이 잠 안 자고 계속 할머니한테 엄마 올 때 기다려야 된다고 울면서 잠 안 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 수업 봤는데도 용우 잠 자는지 잘 놀고 있는지 걱정돼요. 아무래도 급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게 되는데 엄마. 역시나 용우는 엄마를 기다리느라 잠도 자지 않고 있다. 엄마 만화보고 있어. 엄마 안녕 다녀도 될까? 용우야, 어? 다 먹었어? 그 7살 먹은 애기가 막 이마이나 뚱뚱해갖고 이게 내가 처음에 가가 와갖고는 막 얘한테 이렇게 달라든 게 막 큰아가 이렇게 달라든 게 이렇게 밀었어 이제. 누가? 얘가? 가가 어떻게 괴롭힌 게 야가 튀어댕겼었냐. 그래 난니 막 남기는 울기도 하고 그랬지. 어머님도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는데 용 만약에 막 뛰어다니면 어머님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좀 걱정해요. 먼 나라에서 참 이렇게 왔는데 제가 참 잘 살게 해놨으면은 편안히 살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고상스럽게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미안해.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 어머님 계셔서는 더 편하는데 더 편해요. 두 편. 네. 용우야 이리 와봐. 할머니 가시는데. 안녕히 가세요. 양반은 또 부서는 게 몰라서 그냥 가야 돼. 조심해서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네. 시외 버스에서 내려가고 시내 버스 따갖고 또 내려가고 또 한참 걸어가야 돼. 차가 어쩌다 다니는데 그걸 맞춰서 가면은 좀 쉽게 가고 그걸 못 맞추면 이제 한 2-30분 걸어가야 돼. 며느리가 학교에 가야 하는 일주일 중 3일. 시어머니는 전주 집에서 김제 아들네까지 버스로 40여 분을 달려와 아이를 돌봐주신다. 너무너무 고맙고 어머님 때문에 학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간직하고 살고 있어요. 늦은 밤 졸음을 참아가며 학과 공부에 매달린다.
낮엔 근무 때문에 사실상 이 시간밖엔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도 배우고 싶던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제가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말로만 하면 그 100%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장중하게. 대학에 가면서 새롭게 꿈도 생겼다. 전문 통역사나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 그 꿈을 위해 오늘도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운다. 다음 날 남편 용수 씨는 여전히 공장에서 근무 중이다. 그의 일 역시 고되지만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솟곤한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회사가 좀 오래도록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뭐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요. 부인하고 애기들 많이 못 놀아주고 뭐 부인 많이 못 도와줘서 그런 게 조금 안쓰럽습니다. 모처럼의 주말. 집을 떠나 학과 수련 모임에 참석한 웬디 후엔 씨. 비록 주부들이지만 모처럼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기러 나섰다. 고인돌은요 세계 문화의 산에 등재가 돼 있죠. 그래서 뭐 선사시대 때요 거성문화로서 청동시대 때 무덤장식을 말하고요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답답한 강의실을 벗어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저녁 시간. 베트남 예쁜 여자가 춤을 출 거예요. 선후배 동기들 앞에서 모처럼 춤솜씨를 선보이게 된 웬디 후엔 씨. 서른이 다 된 만학도지만 주목받는 이 순간만큼은 20살 젊은이들도 부럽지 않다. 떨렸어요. 아니 맞는 사람 앞에서보다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하고 약간 좀 알러레지가 있어요. 그렇게 그녀는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어느새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봄날이다. 하나, 둘, 셋! 웬디 후엔 씨네도 꽃 구경에 나섰다. 오빠, 이게 무슨 꽃이에요? 그거요? 쌀이 꽃인가? 아니 왜 쌀이? 이게 쌀같이, 쌀같이 그거 생겼어? 목련이야 목련. 꽃잎이 쌀같이 생겨서 쌀꽃이라고 해? 모르겠네. 영어도 안 오빠 돼. 얼굴이 응. 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인자 그래? 아니. 여기 손으로 여기 갈아요. 이렇게 가려고요? 이렇게? 이거 찍고. 아, 귀엽다. 귀여워요? 잠깐만. 귀엽다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치? 덕분에. 20살 때 이후로 하나. 처음 들어본 것 같아. 봄은 늘 짧아서 아쉽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나도 시간이 없고 뭐 애기랑 있고 그러니까 마음은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항상 많이 못해줘서 항상 미안해. 나보다 일찍 나가고 저녁은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데 거기는 자기도 나름대로 힘들 것 있지만 그래도 너무 나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그래? 건강도 챙겨줘야 돼. 마음 편하다. 그동안 바쁘게 정신없이만 살다 보니 미처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게 너무나 많았다.